정치가 생물이기는 합니다만 연일 뭐 이틀, 3일에 걸쳐서 이슈가 이슈, 의혹이 의혹을 덮는 상황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인데 지난 7일 중앙일보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어제 오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집권하면 전 정권,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권을 얘기하는 거죠.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느냐? 해야죠. 뭐 수사가 돼야 되겠죠? 라고 아주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자가 그렇다면은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의지냐? 그렇게 흐르게 되는 거냐? 시스템 따라서 하는 것이다. 본인이 이제 문정부 초기에 했던 것이 대통령 지령받아서 보복한 것이었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했던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한 것은 대통령의 어떤 지시는 아니었다라는 취지와 더불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본인은 어떤 수사에 관여하거나 사정이나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지시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이것을 전략이라고 봐야 되나요? 소신이라고 봐야 되나요? 실수라고 봐야 되나요? 이건 뭐 전략이 아니라 실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야구로 치자면 일종의 병살타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삼중살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좀 좋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약간의 미숙함이라는 것을 그동안 잘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매니지먼트 해왔었는데, 관리를 해왔었는데,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 구어체에서는 그냥 대화할 때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통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어체로 바뀌는 순간, 기사화되는 순간 사람들의 판단은 문맥상 이거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물음표가 항상 이렇게 드는 그렇죠. 거죠. 물음표가 드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질문 자체를 적폐 수사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마 그 자체 그날 인터뷰 자체의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원칙대로 문제가 드러나면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 하면 되지. 하겠다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가 가끔씩 이런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아마도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계속해서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얘기하는 보수층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었다. 그렇죠. 그들의 어떤 강력한 지지에 호응하고자 하는 것이 신압으로 몸에 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물론 일부 국민의힘 관련 관계자분들은 이것이 의도되는 것이다, 전략이다. 예를 들면 지지층과 보수층의 어떤 결집을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정권 교체의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또 한 번 심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는데, 하지만 지금 선거는 막판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초박빙세에서 결국 중도 유보층을, 이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합리적 유권자들인데, 이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연결되는 것. 더군다나 이 발언이 궁극적으로는 뭐 대체적으로 우려하는 것처럼 결국은 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친문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결집의 빌미를 제공한 병살타다.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은 법적으로 특별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게 수사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원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발언 하나 마저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최측근 검찰 간부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서 검찰공화국 만들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그 검사장을 무서워하지? 그 검사장은 거의 독립운동해온 사람이다. 중용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특별히 안 챙겨줘도 워낙 경쟁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정부에서도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로 살아온 윤 후보의 그 뼛속 깊은 어떤 검찰에 대한 우월 의식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측근들이 줄을 서고 스스로가 나서지 않더라도 현 정부에게 많은 칼날이 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 두 가지 정도를 짚어볼 대목이 있는 건데요. 하나는 원론적인 얘기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적폐 수사 할 거냐? 아니, 현 정권의 문재인 정부의 위법 사항이 있다면 나온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맞죠. 과거에도 그런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적폐 수사를 해야죠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입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그것도 직전 총장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적폐 수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과거에 본인의 수하에 있던 검찰들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치 아직도 검찰 위에 군림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검찰 줄세우기라고 하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독립운동 얘기하는데 한 검사장 A 검사장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기수 파괴 가면서 뭐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앉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올바른 검찰 개혁 인사고 그러면은 그분들을 밀어내면은 그거는 뭐 독립운동 핍박입니까?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에요. 당시에 윤석열 특수부 라인이 검찰의 주요 보직에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검찰 내부에서 이거는 특정 라인에 대한 밀어주기다, 권력 힘 실어주기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 발언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예. 청와대에서도 공식 입장이 나올 정도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이런 말.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이자 대한민국을 분열과 증오로 역행시키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가 될 거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냐. 망국적 분열과 갈등의 정치적 논리냐.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윤총 전 총장이 사실상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후광에 힘입어서 파격적인 인사로 검찰총장이 됐었고 본인 스스로가 칼을 들고 적폐 청산에 나섰던 분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 당시에 이제 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검사장들도 많았을 테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있는 분들도 지금도 계실 텐데 있다면 해야죠가 아니고 해야죠라는 당위성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그래 너희들이 직접 한번 캘 거 있으면 캐봐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데 반대쪽에서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뉘앙스의 문제예요. 예. 탄핵당했던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적폐 수사를 하는 것과 예.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위법 논란이 있는 것도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 이거를 갖다가 적폐 수사로 동일시한다면 이 부분을 과연 동의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한국당이 지난번 국민의힘 전신이 한국당입니다. 예. 한국당이 박근혜 때 적폐가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그러면서 문재인 적폐 청산을 갖다가 주장했다가 네. 선거를 갖다가 대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그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임기 말에 41%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받는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그런 점에서 아까 병살타 얘기하셨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 발언으로 소위 말해서 굴러 들어온 호박 발로 찬 거 아니냐.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이슈가 선거판을 휘감게 됐다. 그런 점에서는 악재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 보복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놀랍고 충격적이고 좀 공포스러워하는 것은 대한민국 이 대통령제 하에서 온전히 집에 들어가셔서 편히 여생을 보낸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과 따져서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신 분도 있고 좀 다소 억울한 사례도 있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다 이제 감옥에 가셨고 가실 위기에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권력을 대통령이 다 정권 이후에 책임을 지고 정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정권이 진행되는 5년 동안도 그렇고 그 이후에 대한 평가에서도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규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매 정권 끝나고 나서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이든 아니면 혹은 흔히 말하는 결산을 하더라도 그 결산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되면 그 도출된 문제가 정점인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죠. 자, 이번 같은 경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침묵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침묵할지 마태응할지 문제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다. 그런데 대통령이 선택을 할 때는 정무적, 전략적 판단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선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면 예.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코멘트로 처리할 게 아니라 청와대 입장 정도로 갔어도 되죠. 그런데 이번 어떤 액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은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예. 결국 그 시그널이 친문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선거 개입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윤석열 후보는 기본적으로 현 정권을 이권의 카르텔 정도로 그렇게 인식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보가 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불거지거나 청산 얘기가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해야죠라고 그냥 원론적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와대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감옥 갈 거를 미리 알았냐는 식으로 야지를 놓거나 아니면 비아냥을 대니까 결국 충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충돌에 궁극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안타깝지만 윤석열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있을 TV 토론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격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보통 이제 레임덕이라고 임기말을 얘기하는데 40%를 상회하는 지금 지지를 얻고 있고, 근데 이중 상당 부분은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아닙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낙연 전 경쟁자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자리를 해서 연일 발언을 하고 있고, 어젠 저희가 또 샤이 이재명이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로 몰리지 않았던 민주계 표나 결집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사안으로 힘을 받아서 다시 지지율로 반영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발언이 없었다라면은 모든 언론이 김혜경 씨도 뉴스로 도배가 됐을 겁니다. 예. 앉은 자리에서 아마 지지율 윤석열 후보는 그 지지율이 1~2% 그리고 선거 동안에 리스크 없이 최소 일주일은 더 갈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발언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반응하고 민주당이 똘똘 뭉치기 시작을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지지율 1~2%를 까먹는 민주당 소위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이 일어나면은 예. 앉은 자리에서 지지율 1~2% 까먹는 거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번 발언이 뭐 의도된 건지 의도되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윤 후보의 초짜 모습이다. 대본 없으면 말 실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교수, 김대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